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7주차, 3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는 지금, 오늘 대면 수업을 했죠. 예, 지금 수요일 날 지금, 벌써 목요일 날로 바뀌었네요. 1시가 넘어갔네요. 새벽. 했는데, 예, 목은 좀 쉬었습니다. 화요일 날도 4시간 연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4시간 연강을 했더니, 목은 좀 쉬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하니까 예, 조금 뭐 기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예, 좋아진 것 같고요. 농담도 할 수 있었고 여기 뭐 사실 그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고 이런 데서 나 혼자 농담하고 나 혼자 낄낄대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담도 못 하고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뭐 학생들하고 농담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고 그죠? 예,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해소됐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뭐 부산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더라도 우리 끝까지 대면서 하자라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 예 아무튼 뭐 최근의 상황은 예, 불안불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심하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서버가 현재 문제가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 있는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 형태가 지금까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뭐 위에 앞에서는 다 빼버리고 예, 화일문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죠? 화일 예, 이렇게 한다면 예,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이제 accept를 하죠. 억셉트를 하죠, 그죠? 억셉트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전형 소켓을 받습니다, 그죠? 예, 뭐 정확하게 쓴다면 여기 이제 소켓 이게 뭐 외워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요 필기 시험으로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내게 되면 교수님 코딩을 다 외워서 하도 코딩을 하는 얘기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외워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져요. 그죠? 이 함수에 대해서도 다 이제 얘가 무슨 파라미터를 필요하고 이렇게 다 알게 되잖아요. 뭐를 리턴하고 이렇게 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외워서 이해는 뭐안 가는데 다 외우려고 하면 정말 지옥과 같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하튼 자, accep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또 작은 화일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 화일문에서 예, 지금 방금 연결 요구를 했던 예,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하게 되죠. receive, send. 맞습니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이 완료가 되면 뭐 정확하게는 receive의 return value가 제로가 되거나 혹은 예, 뭐가 난다고 했죠? 소켓 에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소켓 에러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소켓 에러가 둘 중에 하나가 나게 되면 이제 이 C1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죠? 통신을 그만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다 하고 쿨하게 예,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고 빠져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0이면 이제 브레이크를 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면 다시 화일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억셉트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C2가 뭐 연결을 했다 그러면 C1이 이렇게 서비스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2가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스레드라는 애입니다. 야, 얘들아, 스레드를 만들자. 스레드를 만들면 얘는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을 시킬 수 있어. 근데 다만, 일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그 프로그램적으로 설명한다면 일이 바로 함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 이런 얘기예요. 야, 스레드 너야. 1번 스레드야. 너 있잖아. 이 함수 계속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함수를 뭐 하나 단은 아니고 지우개 여기다 함수를 우리 f라는 함수로 뭐 echo라는 함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함수를
echo라고 하는 함수로 내가 했습니다. 그럼 이 echo라는 함수는 뭐 하면 됩니까? while문 달아서요. 계속 뭐 하면 되죠? receive하고 여기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receive하고 그 다음에 send하고를 하는 겁니다. 그쵸? 서버에서. 그러면 여기에 receive에 소켓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켓 핸들 값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의 소켓 값은 어디서 받아요? 이거는 c소켓이겠죠. 이 소켓 값을 파라미터로 받게 되면 이 소켓 값을 여기다 계속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echo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스레드를 하나 A라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어떤 함수를 시켜요? echo라는 함수를 시키는 겁니다. echo. 그죠? 그 다음에 스레드 C2가 왔습니다. C2가 이제 연결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스레드를 B라고 한다면 B도 똑같이 뭘 해요? echo라는 함수, 똑같은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레드는 텍스트를 뭐예요?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요.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읽어갖고 똑같이 실행해.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한 10개 정도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A, B, C 모르겠는데 뭐 한 뭐라고 할까? 한 Z 정도라고 할까요? 아니 왜? A, B, C, D, E, F, G, H, I, J, J네. 한 J 스레드가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echo라고 하는 함수를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어셉트가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서비스가 시작되게 되면 여기 뭘 하면 되죠? 첫 번째 스레드 생성을 해야겠죠. 두 번째 이 스레드 생성을 하면서 무슨 일을 시켜야 돼요? 이 스레드에다가 echo라고 하는 함수 실행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C1이 들어오면 accept 한 다음에 C1에 전용 소켓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레드 만듭니다. 만들고 스레드에 echo 함수에 파라미터가 뭐예요? 요 C속 전용 함수 소켓 핸들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는 이 echo 함수를 연락에 수행하겠죠. 또 C2가 또 이번에 이게 서비스하고 있는 도중에 그죠? 서비스하고 있는 도중에 C1은 서비스하고 있는 도중에 C2가 연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accept를 하겠죠. 그죠? accept를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 스레드 생성하고 스레드한테 에코를 맡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모든 것들이 그냥 리턴됩니다. 그죠? 리턴돼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끝나.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파일문이니까 accept 함수를 기다리겠죠. 그러면 C2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C2에 대한 또 전용 소켓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또 스레드 또 하나 생성해가지고 그 스레드한테 똑같이 요 echo라고 하는 함수를 또 실행하게 됩니다. 대신에 요 파라미터는 C2의 전용 소켓 핸들 값이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된다 이거죠. 즉 C1, C2, C3가 동시에 서비스 받는 것처럼 보일 거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스레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좀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의 그 관심사는 스레드 어떻게 만들어요? 스레드 생성 그죠? 그 다음에 스레드한테 일을 어떻게 시켜요? 즉 일 함수죠 함수 그죠? 함수 어떻게 일을 시켜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레드 생성 함수에서 바로 얘가 일을 해야 될 함수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로 등록해요. 그러니까 스레드 생성 함수 하나만 하게 되면은요 바로 한 큐에 다 끝나요. 얘가 스레드도 만들어지고 이 스레드가 만들어서 바로 이 내가 등록한 함수 아까는 echo라는 함수였었죠. 그죠? 등록한 함수를 빡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줄만 하면 돼요. 한 줄만. 그리고 그럼 생성됐죠? 그럼 바로 얘는 리턴 됩니다. 그러면 파일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파일문 들어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accept에 딱 걸려 있겠죠. 그래서 그 accept에서 연결이 있으면 accept 또 하고 그러면 또 스레드 생성하고 뭐 이거예요. 코드가 대빠이 간단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파워포인트에는 스레드 생성하는 함수가
create threa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좀 security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2000 몇 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17인지서부터 있잖아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물론 이 컴파일 에러도 잡을 수 있어요. 옛날 걸로 이렇게 플래그를 주게 되면. 근데 매번 우리가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스레드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만들게 될 때마다 뭐예요? 매번 뭔가 플래그에다가 뭐 컴파일 옵션을 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그 뭐죠? 좀 이렇게 성가시죠.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그래 2017 이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스레드 생성 함수는 뭐냐 하고 했더니 바로 어떤 함수라고 했습니까? 바로 굉장히 깁니다.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라고 하는 함수를 얘가 뭐라고요? 스레드 생성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스레드 생성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 MSDN에서 begin thread ex를 찾아봐야겠죠. 그럼 찾아봅시다. 자, 일단 요거는 혹시 나중을 위해서라도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비두고요. 일단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MSDN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begin thread ex를 찾아봅니다. 그럼 여기 begin thread ex가 있죠. begin thread ex 앞에 뭔가 이렇게 뭐 managed 코드, 뭐 네이티브 코드 하는데 이 네이티브 코드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네이티브 코드가 실행 파일이고 managed 코드는 중간 코드를 생성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begin thread ex를 이제 본다면요. 여기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복잡하지, 그지? 복잡합니다. 6개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security입니다. security. 스타트 어드레스가 나오네. 여기 있네요. 그죠? security입니다. 이 security는요. security attribute라고 하는 구조체의 포인터라고 했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이제 뭐 이런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돼 있죠. child process, 부모 프로세스가 아닌 child process에 의해서 상속될 수 있게 만들 거냐 말 거냐. 뭐를? 이 스레드의 핸들 값을. 핸들 값은 뭐냐면 마찬가지 소켓을 만들면 소켓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켓이라고 하는 애는 그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핸들 값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스레드도 바로 시스템 리소스, 뭐 스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애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핸들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핸들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핸들 값을 가지고 이 핸들 값을 차일드 프로세스가 상속할 거예요. 이건 관심이 혹시 있으신 분은 뭐 쓰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이번 학기에서는 쓸 일은 없습니다만 간단한 개념만 설명할게요. 원래 그 fork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fork라는 함수가 이제 우리 메인 함수에서 fork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게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메인 함수가 만든 child 프로세스예요. child 자식 프로세스죠. 그럼 이 child 프로세스는 지난번 설명했지만 프로세스는 뭐예요? 모든 게 다 독립적이잖아요. 그죠? 스택도 독립적이고 뭐 전역 변수도 다 독립적이고 다 독립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어. 스레드를 만들면 여기 핸들 값이 리턴 되죠. 아까 begin 언더바 스레드 ex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지만 스레드가 생성되면 무조건 여기에 핸들 값이 리턴 돼요. 그럼 이 핸들 값을 이 차일드 프로세스도 같이 공유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프로세스를 안 만듭니다. 이번 학기에. 그래서 예, 이번 학기에 안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security는 널로 놓을 겁니다. 예. 만약에 상속을 받게 하려면 이제 세팅을 해야겠지만 이제 널로 놓을 겁니다. 두 번째 스택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택 사이즈는 새로운 스레드의 스택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다가 스레드를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스택이 좀 가급적이면 작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거니까 지역 변수가 몇 개 없어. 그러면 스택은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예, 스택 사이즈 결정을 해놔야겠죠. 그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디폴트 스택 사이즈를 원한다면 뭐를 쓰면 돼요? 제로를 쓰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파라미터 널, 두 번째 파라미터 제로입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가 뭐냐면 바로 스타트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인터에서 아직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일 포인터를 가리킬 때 이러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함수의 포인터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의 포인터. 그 함수의 포인터 뭐죠? 바로 이 스레드가 일을 해야 되는 함수이죠. 그 함수, 아까 에코였었죠? 에코라고 하는 것, 에코의 그 포인터 값을, 함수의 포인터 값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왜 복잡한 이런 언더바 std 콜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 함수는 반드시 이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미리 얘기해 놓는 겁니다. 야, 그냥 있잖아. 에코라는 함수 그냥 쓰면 안 돼. 이 에코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이 얘기고요. 그 힌트가 바로 언더바 std 콜입니다. 스탠다드 콜이겠죠. 그죠? 예, 이런 콜입니다.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규먼트 리스트입니다. 아규먼트 리스트. 아규먼트의 리스트입니다. 스레드의 아규먼트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규먼트가 몇 개, 다시 말해서 누구의 아규먼트냐? 바로 일을 해야 될 우리 같은 경우 에코죠. 그죠? 에코 함수에서 파라미터로 쓸 파라미터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포인터로 만들어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면 되죠? 포인터 형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begin thread ex를 이렇게 bt라고 할게요. 아쉽다. bts가 아니네. bt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가 뭐예요? security. 우리는 child 프로세스를 안 만들어 널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뭐죠? 스택입니다. 스택. 우리는 지금 PC 상태니까 뭐 꼭 굳이 스택 사이즈를 막 계산해 가지고 넣을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디폴트 스택 사이즈를 넣어. 그죠? 세 번째가 뭐죠? 에코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에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에코 함수 우리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아규먼트 포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에코라고 하는 함수를 스레드가 만들어서 가지고 생성돼서 얘를 실행하려고 해. 근데 이 에코라는 함수가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소켓이라는 걸 이제 소켓 관련된 걸 하겠지만 뭐 여러 개 당연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뭘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한 개는 어떻게? 한 개는 당연히 그냥 뭐 쓰면 되죠. 그냥 뭐 이게 포인터 형식을 원하긴 하지만 그냥 소켓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냥 그죠? 포인터라고 하고 그죠? 예, 그냥 값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주소 값을 넘겨주든 뭘 하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면 어떻게 했냐? 파라미터가 두 개. A, 인티저 B. 이렇게 두 개를 여기 넣고 싶다. 파라미터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뭐 간단한 예로 인티저 arg 짠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0 그다음에 100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든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죠?
포인터를 달라고 했으니까 arg를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 주소로 달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파라미터가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인티저가 아니고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뭐 헬로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다른 파라미터를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구조체를 만들어야죠.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조체의 포인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규먼트 포인터를 쓰는 것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해는 가요, 그죠?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에서 이 내가 일을 시키는 이 함수가 파라미터가 도대체 몇 개인지 얘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대신에 포인터 형식을 하나 딱 갖다 줘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연속된 메모리에다가 연속된 메모리는 배열도 연속된 메모리죠. 구조체도 연속된 메모리잖아요. 연속된 메모리에다가 네가 쓰고 싶은 만큼 파라미터 집어넣은 다음에 첫 번째 주소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연습을 할 겁니다. 연습을 할 건데 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필로조피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규먼트가 그죠? 그 다음에 init flag라는 게 있습니다. init flag는 여기 보실까요? init flag라고 하는 것은요, 스레드의 초기 상태를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제어하는 플래그다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create 0이면 이 값이 0이면 뭐예요? immediately 즉시 러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플래그가 0이면은 이 스레드는 즉시 echo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reate suspended 하면요,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stop 돼 있어. 누군가가 얘를 깨워. 뭐 resume thread라든가 이런 함수를 통해서 그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번 학기에서는 뭘 쓰면 되죠? 즉시 스타트해 이런 얘기죠. 제로 값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이 뭐냐면 스레드의 id 값입니다. 이 스레드를 구분하는 데 필요하죠. 스레드 여기 보시게 되면 스레드 아이덴티파이어 스레드를 구분하는 값입니다. 자, 이것을 안 쓸 땐 널로 쓰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번 학기에서는 안 쓸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핸들 값을 가지고 이 스레드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핸들 값을 가지고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스레드를 관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 id 값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핸들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 id 값을 배열에다가 쫙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id에 해당되는 핸들 값은요, 나오게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지 우리 같이 지금 현재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핸들 여기 리턴하는 밸류 핸들 값만 있으면 끝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널로 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리턴 밸류는 뭐예요? 성공했을 때 뭘 합니까? 이 함수는 뭘 하죠? 핸들 값을 리턴합니다. 맞죠? 새롭게 created thread, 새롭게 만들어진 생성된 핸들 값, 그 스레드의 핸들 값을 리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유출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에는 우리 비긴 스레드 EX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뭐 에코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라미터 없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언더바 비긴 그죠? 스레드 EX 한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security. 우리는 차일드 프로세스 안 만들 거야. 두 번째 스택. 세 번째 너 이 스레드가 어떤 함수 실행해야 돼? 에코라는 함수야. 이런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혹시 여기 파라미터 있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널. 그죠? 그 다음에 야 만든 다음에 즉시 실행할까? 즉시 실행해. 맨 마지막에 id가 필요해? 아니 이겁니다. 이러면 얘는 스레드가 하나 짱 생성되고요. 1번 두 번째 생성되자마자 이 echo라는 함수 실행을 합니다. 누가? 이 스레드가. 그쵸?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해줘요.
그럼 여기 리턴 밸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핸들 값이 리턴됩니다. 핸들 값을 리턴해야 되는데 얘가 리턴하는 밸류가 지금 타입이 타입이요. 유닛 ptr 언더바 t예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핸들스럽지 않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때는 좀 이걸 변형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4차 실습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25분이 넘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 3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